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4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공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 인사, 선거사범, 시위사범 등 3,904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수용 생활 중인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2명을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는데, 주요 인사 2명은 박근혜 이명박이 아니라 박근혜 한명숙 전 국무총리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최장기인 4년 9개월째 수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 악화로 삼성 서울병원에서 지금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복권 대상에 포함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9억여 원의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가지고 징역 2년을 복역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상당히 비판적인 논평을 내어놓았습니다. 이게 어떤 관점을 하나 소개해 주는데,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뺀 데 대해서 아주 분노하는 논평을 내어놓았습니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은 한명숙 사면, 이석기 가석방의 물타기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면을 요구하기 이전에 다음 대통령에게 사면을 맡기고 우선 형집행정지를 하면 좋겠다는 건의를 내가 드린 바 있다.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 그것만 한다면은 이석기 사면에 대한 물타기라고 생각한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석기의 경우 본인이 뉘우쳐야 한다는 가석방 요건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 가석방 요건이 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을 막으려고 박 전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 물타기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한명숙 전 총리 사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짝 맞추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석기, 한명숙을 빠주기 위해서 박근혜를 끼워 넣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그동안 쭉 주장해 왔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한 분은 70대, 한 분은 80대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형집행정지 요건에 맞다. 인도적 차원의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분도 연세가 80을 넘었고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빼버린 것이 아주 이번 사면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정권의 악감정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당시 대통령이다. 즉 2009년 수사를 통해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하는 이런 어떤 원한스린 차별이 아니냐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 차별을 한다는 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씌워진 어떤 범죄를 용서한다는 의미인데, 그 범죄 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혼자만 사면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그게 국정원장들과 연계된 이른바 국고손실죄입니다. 국정원장들이 과거의 관례대로 국정원 예산의 일부를 청와대가 쓰도록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낸 걸 가지고 이걸 국고손실죄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 국고손실죄는 누가 적용 대상이냐 하면은 격리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나 국정원장은 격리 책임자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격리국장이나 격리이사 정도가 할 일이지, 무리하게 씌워가지고 이걸로 해가지고 지금 감옥에서
아주 어려운 생활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병기 전 국정원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 같은 분입니다. 70, 80대에 들어있는 이분도 같이 사면해야 되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정치적 사면일 뿐 아니라 여기에 어떤 의도가 있다. 이석기, 한명숙 물타기 하기 위해서 박근혜만 딱 이용했다 라는 안철수 대표의 의심은 정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계산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하는 모든 것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파를, 야권을 분열시켜야 합니다. 분열시키려면은 박근혜 사면 카드가 좋은 카드죠.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오면은 그동안에 박근혜 지지 세력 중에서 윤석열 후보를 규탄하는 움직임이 아주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저렇게 괴롭힌데 윤석열 당시 검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겠죠. 반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동단결해야 한다 하는 메시지를 보내면은 윤석열 후보에 도움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어쨌든 대선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카드를 쓴 겁니다. 그것을 선별적으로 쓴 거예요. 이게 제가 너무 사면을 정치적으로 냉혹하게 본다라고 비판할지 모르지만은 이런 것은 공평하게 해야 합니다. 박근혜, 이명박 차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이명박을 차별할 수 있는 근거가 뭐 건강을 이야기하는데, 건강은 이명박 대통령도 건강이 나쁘고 나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한 10살 정도 많지 않습니까? 더구나 80대 아닙니까? 그러면은 같이 사면했어야죠. 자, 이제 문제는 윤석열 후보의 대응입니다. 오늘 보니까 윤석열 후보의 반응이 아직은 안 나오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뭐 일단 환영한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어놓았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여기에 아주 신중한, 그러나 신중하다고 해가지고 너무 늦게 하면 안 되죠. 윤석열 후보는 항상 행동이 좀 느린 편인데 빨리 깔끔한 성명서가 나와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보다는 조금 홀가분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연초부터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을 꺼냈을 때 강력히 반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입장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지, 이재명 후보의 입장과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박근혜 사면 카드가 누구한테 유리하느냐 불리하느냐가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